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인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경조 수업도 같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같이 듣긴 하는데, 그래도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에 20기 노무사 합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4년 차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이력 좀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그쵸? 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기업에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합격한 이후에 법인에도 일을 했었고, 대학원도 가고, 이제 강의도 한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 제가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이력은 자격 시험입니다. 자격 시험.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이제 잘났다거나 똑똑하다거나 이게 아니라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서 뭐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좀 공부할 때 어렵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해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험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많은 경험을 좀 하게 되면서 제가 많은 합격자, 불합격자 이렇게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임계치를 충분히 저는 축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곧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뭐죠?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저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고 최대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0기부터 3기까지 이렇게 이제 0순환부터 3순환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순환은 기본 개념 강의예요. 그래서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좀 들으시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약간 이런 거 좀 왜 넘어가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인사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기본 흐름, 체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의 공백은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거고, 영순환은 이제 기본 개념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순환 때는 기본 개념은 거의 이제 쓱 훑고 그 다음에 심화 내용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채워 넣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1순환 강의를 하면서는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더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 3순환은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에서 풀어봐야죠. 그렇죠? 최대한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이제 풀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풀지 말고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푸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 암기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풀이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 맞추지 마시고, 개념이 확실하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념 공부에서 시작해서 개념 공부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개념부터 술술 나와야 돼요. 개념부터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데, 개념이 안 나오면 말립니다. 자기 페이스에 말려요. 그래서 개념이 확실하게 이제 1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탁 정립이 되도록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지금 주말반이 아니라 평일반이잖아요. 그렇죠? 평일반이기 때문에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런 경우에 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차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교수님 교과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이해도가 이제 약간 있는 경우, 그래서 우선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경영 전공이거나 경영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조직 생활의 경험이 좀 있으시거나, 근데 나는 경영 전공도 아니고 조직 생활의 경험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책을 우선 보세요. 가장 좋은 거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좀 보시고 한 60% 50%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면은 들으시는 거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예생이나 헌동차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꼼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실력을 다져가는 것이긴 한데 디테일한 암기에서 결국은 우리 점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나 이번에 시간 여유 좀 가지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험에 이제 대부분 뭐 9월부터 탁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뭐 사실 가장 좋은 건 9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9월부터 탁 시작을 해가지고 착착착 1차, 2차 착 하고 이제 하는 게 좋긴 한데 늦게 진입한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막 우선은 뭔지 모르고 막 3월 달에 이제 우선은 진입을 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헉! 이거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5개월 바짝 공부를 했다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에 좀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공부하기 좋을 때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공부하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덥지도 않고 대신 춥죠. 하지만 더운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추울 때 이제 바짝 좀 공부를 하고 내년에 이제 체력이 서서히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것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의외로 환경에 적응을 이제 하게 되는 동물이기도 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요 파도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혼자 독자적으로 정말 방향성 딱 설계해서 자기주도식의 공부를 하겠어라고 하지만 하다 보면은 표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남을 잘 못 믿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못 믿거든요. 잘 못 믿어서 나 혼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험 기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루즈해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루즈해지고 오히려 그냥 학원 다닐 걸. 학원 다니면은 아무튼 진도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복습을 꼭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 2번 볼 것 같지만 2배로 볼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파도를 같이 타면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면은 효율적으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시스템을 너무 불신하실 필요는 없고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강의 계획서 아마 자료로 받으셨을 겁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3페이지에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이트로 1회차부터 14회차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할 거다라고 제가 해놨는데 아마 예습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웃으시죠, 그렇죠? 이제 거의 해 보셨으니까 예습보다는 복습을 철저하게 하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습이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그냥 와서 대목차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로마자만 좀 읽어보시고 사실 그것마저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습 철저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재는 전략 노트 9판 자, 이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죠. 그게 사전인가요? 벽돌인가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막 또 뭐 보다가 막 추가 자료 넣고 막 이러면은 이제 너무 번잡스럽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한 권 1년 동안 두드려 패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진짜 사람을 패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머리로 이렇게 이제 그 흡수하시는 게 필요하고, 작년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로그 올려드릴 건데, 오늘 저녁에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학원 자료실에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약간 오탈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구글 드라이브 확인하시면 되고, 나는 그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나는 전자책을 선호한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은 어디에서 그 구매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보문고나 예스24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람 성향이에요. 이거는 난 그래도 실물이 뭐가 있어야 좀 마음이 안정된다. 많이 배터리 나가고 방전되고 전자기기 고장나면 어떡해?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유 나는 그 벽돌 같은 책 그 못 들고 다니겠다라고 하면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사 선택하시면 되어요. 자, 그다음에 수업은 2시부터 시작해서 통상 5시 45분에서 6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사실 이 그 범위가요, 학부 때는 한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1년 동안 배우는 것을 거의 지금 14일 만에 거의 공부를 하는 것이라서 지금 막 웃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경영학과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단 3주 만에? 그리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도 가능하냐 그게,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좀 꽉꽉 채워가지고 공부를 하실 텐데, 그래도 인사보다 제가 그나마 좀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은, 인사는 정말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경영조직은 조금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추상은 아니고, 사람의 심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어떤 형태나 모습을 설명하기 때문에 추상성은 좀 덜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이것도 반복하면 괜찮아요. 반복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개념 MP3 그리고 마인드맵도 있지만, 여기 그 나와 있는 QR코드 들어가 보시면은 제 유튜브, 뭐 솔직히 제가 유튜브로 뭐 어떻게 지금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뭐 이거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너무 막 바짝 정말 오늘 막 7시간 하는 거야, 이거보다는 오면서 가면서 뭐 10분, 15분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오히려 뇌가 활성화되면서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이제 제가 계속 하루에 뭐 하나씩 하면 이틀에 하나씩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MP3도 이제 해놨으니까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공부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와 관련해서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합격자 그 티타임을 했었거든요. 합격자 축하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티타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 되게 잘 활용한 분들이 꽤 많긴 했어요. 그래서 뭐 걸어 다닐 때 여러분들이 막 방탄소년단 음악 그만 들으시고, 요거 이제 한 2년 동안만 좀 듣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심지어 무슨 일도 있었었냐면, 그 임신하신 분이 공부를 했었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공부를 앉아서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입덧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걸 계속 많이 틀어놨대요. 집에서도 틀어놓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알림으로도 이제 틀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림으로는 정말 직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확 깨진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합격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제 그 너무 시끄럽게 굴면은 이 음성을 틀어주면은 되게 조용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앉아서 공부를 못하면은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간절한 거죠. 그렇죠?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최대한 좀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시험을 몇 번 볼 거냐면 2번 보긴 합니다. 물론 쪽지 시험은 지금 말고 다음 회차부터 이제 매일 있긴 있는데 7회차 그리고 14회차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25점 그리고 50점 이렇게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다 공지를 해 드릴 것이고 혹시 인강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난 그런 거 몰랐다. 그런지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강이나 온라인 첨삭반은 이제 답안 첨삭을 해서 피드백을 해 드리는데 인강반은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꼭 주의하셔가지고 처음에 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오리엔테이션 자료.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시면은 인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선 자, 공부라고 하는 건 강사의 목도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이 뭐죠? 그냥 강의 이렇게 듣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이게 아니라 최대한 좀 흡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라고 하는 게 뭐 따로 노트에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잘 와닿는 단어 그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 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키워드는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 경영학 분야에서는 이것만이 키워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잘 와닿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옵션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이거 잘하는다, 잘 와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 때 좀 잘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거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식 축적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 축적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거죠. 배우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응용입니다. 이 지식이 기반이 되어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A 기업은 B 기업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긴 합니다. 이 A 기업의 뭐 지금 상황이 어떤 전략이냐 또는 B 기업이 뭘 활용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진 않아요. 교수님이 정말 선 넘는 정도로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이제 알아두시는데 창조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막 이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 변수들끼리 막 이어가지고 직무 만족이 있으면 조직 몰입이 있고 조직 몰입이 또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조직 변수에 어떻게 쭉 한번 이어보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이 바로 세 번째 영역은 우리 수업 영역은 아니고 대학원 가셔서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질문을 하시면은 말씀드려요. 저는 되게 직설적으로 여기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니까 너무 이제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의 영역은 딱 여기까지예요. 지식을 공부하고 적절하게 응용, 적용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인은 지식, 즉 뼈대를 세운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서술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림, 그다음에 뭐 학자, 그다음에 뭔가 도식화, 뭔가 이제 좀 예쁜 거 막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우선은 메인이 기본이에요. 메인이 기본. 그래서 인사도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면서 뭔가 이제 최고 답안을 보면은 내용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막 그림에 적절한 어떤 표식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후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메인이 갖춰졌을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꼭 잊지 마세요. 내용이 먼저예요. 내용이 먼저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도식을 막 이제 먼저 그리고 내용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착각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항상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근데 납득이 되는 것만으로는 이 답안지에 술술 써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출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또는 손으로 이제 여러분이 쓰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알려드립니다. 카페 있잖아요, 노무사 카페. 노무사 카페에서 이제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막 너무 답답하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막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익명인 그 공간에서 나의 지금 정말 모든 걸 걸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처음에는 궁금해서 막 다들 몇 시간씩 공부하시나요? 막 이런 거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9시간 하는지 6시간 하는지 뭐 쉬는지 뭐 그다음에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하는지 뭐 이런 거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익명인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대답해 줄 사람은 없다. 지금 누가 대답해 줄 수는 있어요.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책임지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카페에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막 남기시기보다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강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님이 암묵지가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알고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강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가장 최고예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지엽적인 부분에 함몰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4번에 제가 써놨죠. 그쵸?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막 결국은 내 발목을 잡을 것 같고 이게 꼭 나올 것만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험은 완벽하게 공부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선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제 빠삭하게 외울 수는 없어요. 솔직히 여기 있는 분 중에 뭐 나는 복붙했다. 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느냐. 우선은 골자 있잖아요. 핵심 골자를 우선은 좀 공부를 하시고 되는 데까지 시간 여유가 되는 데까지 최대한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함몰되면은 오히려 공부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성인이잖아요. 지금 다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고 달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이면은 막 물어볼 수 있죠. 부모님한테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인 대상의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은 뒤 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실 때 이제 내가 선택한 거 믿고 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 나온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못 쓰니 최대한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쓰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습 1에도 목차 뭐라고요? 목차는 거의 로마자. 근데 이거 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본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이제 밀도 있게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밀도 있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짝 집중할 때 확 하고 쉴 때 또 팍 쉬고 그리고 바짝 집중할 때 팍 하고 쉬고 이렇게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덮고 제가 백지복습을 해보세요 라고 말을 드리는데 백지복습의 그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싸그리 외워서 쓰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오늘 배운 주제 중에 한 2-3개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거 내가 교수래도 내고 싶은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목차 정도는 그냥 써두세요. 연습장에 목차 써두셔도 됩니다. 목차 순서까지 막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목차 정도만 이제 대목차죠. 대목차 정도만 써두시고 오늘 그 뭐 공부했나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 덮고 한번 옆에다가 키워드 정도 그리고 그냥 말로 설명해 보는 정도 이게 백지복습이지 싹 다 이제 목차 순서까지 외우고 모든 걸 다 외워서 뭐뭐이다 뭐를 뜻한다까지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그냥 그 책 보고 쓰시고 옆에 그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생각의 정리와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를 배웠으면은 이 주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는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각 오류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지각 오류가 개인 파트인지 집단 파트인지 아니면 조직 파트인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나름대로 머리 안에 그 서랍함을 좀 여러분들이 잘 구획을 해두시고 여기에 착착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개념이라고 해서 서술했을 때 두세 줄 분량으로 정리하면 된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연기 때 여러분들이 목표 엔드 스테이트는 이거예요. 이 한 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좀 채우셔가지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요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는 키워드로 구성을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12월 말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란 무엇이죠? 라고 했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한 3초 5초 안에 그거는 뭐입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정도. 이게 이제 연기 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것만 돼도 내년에 공부가 술술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인사랑 마찬가지로 제가 오픈 카톡방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개설을 해놨어요. 오늘 개설을 해놨는데 오픈 카톡방에는 백지복습 하신 것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백지복습 막 올리면은 막 누가 나 비웃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는 그냥 딱 본인 공부한 거 인증을 이제 좀 하시면은 강제성이 부여되죠. 그래서 좋은데 카톡 들어가셔가지고 요 이제 말풍선 표시 있잖아요. 여기에서 꼼꼼하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막 작년방 들어가거나 심지어 막 인사 막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경조방 아닌가요?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25 그리고 김유미 노무사인데 경영조직이고 영순한 평일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백지복습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날 백지복습 한 거 올리시면 되고 뭐 이름은 안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쪽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쪽지 시험이랑 백지복습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랑 동일한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제성 있게 올리는 것도 있는데 좀 보다 보면 괜찮은 게 보여요. 괜찮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답안지나 백지복습을 굉장히 요런 식으로 구성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벤치마킹 잘 해보세요. 이게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흉이 아니거든요. 잘하는 사람 빨리빨리 따라하면서 여러분들도 실력이 향상돼야지 나는 내 건조대로 간다. 내 정말 나의 어떤 그 길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나도 올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냥 슥슥 보세요. 요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고 저는 이제 스터디 불효설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스터디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두 사람 이상만 만나도 이제 뭐가 되죠? 감정이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안에서 사실 또 막 우열을 막 가르게 되거든요.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못하면 또 감정 소모되고 이러니까 스터디를 별도로 구하시기보다는 그냥 오픈 카톡방 안에서 이 사람 나의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롤모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랑 같이 지금 스터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강사님을 들어도 그 안에서 이제 2명 이상이 만나면 대립, 다툼, 적대감 이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 갈등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다른 강사님 거 막 들으면은 서로 이제 그 알 수 없는 미묘한 어떤 그 우열성. 그래서 우리 강사님은 이런 것도 가르쳐줘. 근데 이제 다른 강사님은 안 가르쳐 주나 보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괜히 스터디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국적인 지금 스터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스터디 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스터디원은 책이에요, 책. 멀리서 찾지 말자. 멀리서 찾지 말고 여기 있는 걸. 제가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신림동에 카페에서 가끔 이제 커피 마실 때 보면은 책을 안 봐. 책을 안 보고 막 이제 막 써요. 이제 각자 막 쓰고 그 다음에 막 서로 지적해. 책을 안 보고. 근데 책을 봐야죠, 책을. 그래서 막 지적하는 그게 나 오늘 되게 알차게 살고 있다. 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이 진리예요. 진짜 책이 진리고 지금까지 이제 점수 잘 받으신 분들 보면은 책대로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조는 싱크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70점에 육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책이 진짜 완전 뭐 성경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거는 진리, 완전 이거 도그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대고잘 정도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 요 전자칠판 한번 보시면 경영조직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되고 그냥 꼬박꼬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위주로 우선은 그 각계격파 하듯이 벽돌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그냥 독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너무 브로드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제가 너무 막 넓고 막 추상적이진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주제를 4개, 5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각계격파 하듯이 탁탁탁 이제 정말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정리하시고 최대한 여러 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보는 답안지 양식 있잖아요. 그죠? 답안지 양식 이렇게 이제 생겼죠. 보시면 왼쪽에 이제 줄 하나 있고 쭉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주제 한번 한 판으로 써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목차는 책 보고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오늘 요런 거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신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제 그 키워드 정도 있잖아요. 요거는 뭐 요런 키워드 정도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이게 이제 모여서 뭐가 되느냐 25점짜리 이제 그 답안 작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굉장히 이제 정교해집니다. 정교해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바로 머리에 쫙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요런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은데 저는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요런 연습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20장 정도 버리고 갔어요. 독서실에서 이제 집에 갈 때 요런 거 이제 한 20장 정도 해서 쫙 버리고 갔습니다. 20장이 경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노동법이나 다 합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쓰레기통에 쫙 버리고 가면 되게 성취감 있어요. 성취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20문제 시뮬레이션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꼬박꼬박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 계획서에 써놨는데 경영조직은 바로바로 꼬박꼬박 하지 않으면 웃으면서 공부했다가 피눈물
피눈물 흘리면서 시험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냥 꼬박꼬박 하면 효자 과목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여기 보시면 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카톡 질문 시간은 이제 웬만하면은 밤 말고 제가 이제 투폰이 아니라 원폰이에요. 원폰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은 좋고 이메일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옆에 이제 연습장에 좀 써두시고 뭐 3개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질문 양식은 그냥 저 이거 이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저 이러이러한 면에서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렇게 써 있는지 뭐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그렇게 첨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통상 3, 4일 안에는 보내요. 제가 3, 4일 안에는 보내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시험을 본다 이러면 막 이제 막 밤새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질문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폭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3, 4일이 좀 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복사해가지고, 이거 밀린 것 같아요.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편이라고 하고 이제 로마자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쌍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제가 쭉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라고 할 때는 대목차가 이제 로마자 그리고 중목차가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소목차가 쌍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형광펜 있잖아요. 형광펜을 미리 칠해 두시면은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실 때 뭐 꼭 본격 모든 걸 다 봐야만 회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은 대목차, 중목차만 보는 날이라고 해서 빠르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체계가 확 그려지게 되면서 오늘 요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구나.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기 때는 좀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 때는 뭐 개념에서 키워드가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형광펜 남발하지 마세요. 지금 남발했다가 내년에 책을 사니 많이 막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샤프 같은 걸로 이거 키워드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아니면 밑줄 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이게 확실해지거든요. 이거 맞아. 키워드 맞아. 그러면 그때 이제 내년에 요거 이제 뭐 노란색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용에 너무 여러분들이 형광펜 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샤프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봤을 때 이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했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 분명히 내가 반인반수였구나.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다고 했다니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이제 키워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 때 내용의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요거 이제 우리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교수님 교과서를 우리가 다 공부하진 않지만 조직행동론의 교과서에 뭐가 있는지 조직 이론과 설계에 대한 교과서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 행동론부터 먼저 보세요. 조직 행동론부터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직 행동론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조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 행동이나 심리 과정을 다루는 분야가 이제 조직 행동론이에요. 그래서 조직 행동론을 우리가 미시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미시 조직에 대한 책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 그리고 로빈스라고 하는 교수님 교과서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학부에서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제가 편제 자체를 관련되는 것들끼리 이렇게 같은 레벨로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괄적인 거 공부합니다. 개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2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행동. 그래서 인디비주얼 레벨이라고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인디비주얼 레벨.
개인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뭐 지각이나 뭐 동기부여나 성격이나 그다음에 학습이나 이런 것들 이제 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부 챕터 3에 해당이 되는 게 집단 레벨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만나게 되면 아까 뭐가 발생한다? 대립, 다툼, 갈등, 뭐 이런 거 이제 발생하고, 이걸 이제 잘 해결을 해야 되니까 협상 같은 것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그 리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리더십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약간 마지막에 조직 차원 연구는 교수님마다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교수님은 어떤 사람? 개미 다리에 털을 연구하는 사람, 관련이 있는 부분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쏙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편제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조직행동론 책에 어떤 조직 이론이라든지 조직 설계라든지 이런 내용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책을 이제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책은 그럼 뭐냐? 이 책도 대한민국의 이제 학부 과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책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다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3가지 책도 다 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빈스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 책 두께보다 더 두꺼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제가 최대한 다 봐가지고 압축적으로 넣어놨으니 이거는 책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김인수 교수님 교과서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인 교재이긴 한데,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를 제일 많이 봐요. 거의 90% 이상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레퍼런스 차 제가 알려드리면, 아까 우리 미시조직론에 해당되는 그 백기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경영대 교수님이신데 퇴직하셨어요. 근데 퇴직하셨는데 계속 그 집필 활동은 지금 좀 하시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프트 교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데프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브라스카 대학교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벤더빌트 대학교의 이제 경영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인수 교수님도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뭐 이 중에서 뭐 임창희 교수님 같은 경우, 임창희 교수님은 이제 홍대 교수님,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중앙대랑 많이 출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신유균 교수님이라든지 이창원 교수님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건 데프트고,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색깔을 넣어둔 게 있죠. 색깔을 넣어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데프트 교수님이 7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이중 목적 조직,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과 윤리, 이게 사실 윤리 파트거든요. 윤리 파트. 그리고 디지털 조직 설계와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파트를 원래 지금 판형 바로 전에는 살짝 그냥 이제 첨언하는 정도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수록을 해놨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챕터 자체를 신설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특히 이 주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뜨는 주제고 트렌디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장, 9장에 나와 있는 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지털 조직 설계, 이게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직 설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완전 그 경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어디 들어있다? 벽돌과 같은 전략 노트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 페이지 자체가 거의 85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미시 조직이 있고 뭐 조직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경영조직론 과목의 소개라고 해놨는데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에 찾아보셔도 경영조직론 교과 과목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제 경영조직론이라고 명명을 하고 경영조직론 안에 요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시험을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행동론 그리고 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함해서 우리 시험에서 경영조직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미시적인 단위 바로 개별 구성원 그리고 그 구성원들 2명 이상 모여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자,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조직 행동론에 해당이 됩니다. 조직 행동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로 뭘 공부를 하냐면 구성원들의 뭔가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의 선유 경향이라고 하는 태도, 그리고 가치관, 즉 신념, 그리고 성격, 그리고 행동 등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조직 행동론은 구성원 1명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이 모여 있는 부서, 집단, 팀, 이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역학관계까지도 이제 다루게 되는 게 조직행동론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작은 부분이다. 미시조직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을 OT라고 부르는데 이걸 조직구조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설계, 디자인을 해주는 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조직 변화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계속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변화, 개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우리 인사관리 시간에 그 공부한 적 있잖아요. 바로 교육훈련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자연 감소분이 발생해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를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교육훈련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직 문화와 기업 윤리 등을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문화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디자인해 주는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풍토, 분위기죠. 그렇죠? 분위기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풍토 분위기를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 요것을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시조직론이라고 부르는데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은유를 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한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선 다르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뭐가 다르죠? 아까 태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동기부여 상태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집단 내 구성원 안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걸 잘 해결을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구성원들 간의 이러한 어떤 고유한 특색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역학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조직행동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때로는
집의 구조 있잖아요. 구조. 그래서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방의 배치, 그리고 지금 어떤 동선의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다툼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시조직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개개인의 어떤 그 다채로운 특성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어떻게 설계하고 동선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미시부터 시작해서 거시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표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표인데 요거 한번 그냥 이해를 가볍게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조직 행동론의 분석 수준이라고 나와 있죠. 18페이지 그림 7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방금 우리가 봤었던 미시조직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수준 그리고 집단 수준에서 시작이 되어서 조직 수준으로 이제 레벨 자체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데, 개개인의 어떤 편차를 알고 왜 지금 다투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형태적인 측면,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아는 이 수준대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편은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 좀 공부할 거예요. 오늘 개괄. 그 다음에 2편은 개인. 그리고 3편은 집단. 그리고 4편은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공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요 표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공부를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표입니다. 자, 우선 사회과학 연구에서, 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 사회,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그리고 사회, 행동,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 학문을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적이다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면서, 그리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변화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변수를 보시면은 이거 이제 어디 나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33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33페이지 이제 펼쳐보시면은 33페이지. 자, 여기 이제 맨 앞에 표가 나와 있죠. 그죠? 개인 레벨이라고 하는 개인 수준에서 기술, 설명 예측, 그리고 변화 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조직 안에서 사람들을 봤더니 다 다르더라. 이질적인 어떤 다채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 라고 하는 현상을 묘사하는 변수들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을 묘사한다. describe라고 하는 게 이제 묘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묘사하는 변수. 근데 왜 이런지를 봤더니 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성격, 가치관, 태도, 감정, 동기부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를 추론한다는 겁니다. 추론.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지? 라고 추론, 예측을 해본다. 자, 근데 많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교육훈련 투자, 학습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통제하는 변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자에 따라서 이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변수가 약간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개인 수준에서 설명 예측 변수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는 아까 제가 각계격파하는 거 필요하다, 벽돌 깨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요거 자체를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순서로 외운다거나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거나 이걸 막 이어보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사하는 변수, 추론하는 변수,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변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개인 파트에서 이제 공부하는 기술, 설명 예측, 변화 통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배운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뭐가 있죠? 집단 수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집단 수준은 27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77페이지. 27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룹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집단과 팀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양상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묘사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묘사. 그렇죠? 그래서 집단과 팀은 약간 다른 그 특성이 있더라. 묘사하는 변수. 그런데 왜 이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 갈등이 발생하고 이걸 잘 우리가 협력을 도모해야 되고 이 안에서도 파워가 다르고 파워를 나눠주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조직 정치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변수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면 의사소통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잘 리드하는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해.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 판단이 이제 의사결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자, 그다음에 조직 파트입니다. 조직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52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529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바로 조직 수준에서는 현상을 묘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이론 자체는 뭐죠? 학문적으로 자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발전사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사는 우리가 추론하는 변수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발전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것이고 조직 구조 바로 이제 그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형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형태를 한번 알아보고 이것이 올바르게 디자인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풍토, 아까 이제 분위기, 문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묘사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특이한 게 설명 예측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론 변수가 없습니다. 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한 다양한 이해관계 그리고 역학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이다, 뭐가 원인이다, 뭐가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 예측에서는 특이한 변수를 공부하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혁신이에요. 조직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 혁신입니다.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도모하려면 뭘 해줘야 된다? 개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변화와 개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투자,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으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고 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펼쳐보시면 되느냐? 21페이지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 21페이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만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우리 15분 쉬고는 각계격파예요. 그래서 그 계속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불편하지만 지금만 이제 왔다 갔다 좀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변수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변수.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인사 시간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죠. 그죠? 공정성의 개념이 뭐였었죠?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게 되는 대우가 정당하다고 지각하는 거. 이게 이제 공정성인데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렇죠? 뜬구름 잡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어떻게 한다? 바로 설문 같은 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받고 있는 대우나 대접이 뭐 동료 직원에 비해서 충분히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점수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화가 되어서 계량화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공정성이란, 직무 만족이란, 또는 뭐 스트레스란, 뭐 그다음에 성장 욕구 강도란, 이거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그래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변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선대 학자들의 그 참고 문헌, 연구 문헌을 활용을 해가지고 설문지로 만들면 이거 이렇게 변수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 추상적인 내용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설문지를 통해서 또는 어떤 뭐 면접을 통해서 이것을 계량화한 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바로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제가 써 두었습니다. 자, 원래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학의 함수론에서 쓰는 것인데 사회과학의 사회현상 실험 연구에서도 왕왕 우리가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원인변수라고도 부르고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과변수라고도 부르는데 그 뜻이 뭐냐면 독립변수는 연구 모형에서 설명, 예측이 되는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설명, 예측이 되는 변수. 설명과 예측이 되는 변수. 설명, 예측이 되는 변수이다. 그래서 자, 독립변수를 통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요인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를 좀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인 변수 이렇게 표현하죠. 원인이 된다. 원인 변수. 설명 예측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종속변수는 반대가 뭐겠어요? 바로 결과변수죠. 그렇죠? 결과변수인데 이게 이제 바로 반응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럼 이거를 이제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이론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도식화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본다면, 자, 직무 구성을 알차게 해주면 작업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직무 구성을 알차게, 여기서 알차게라고 하는 게 재미있고 보람 있게 해주면 작업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가 독립변수고 뭐가 종속변수죠? 직무 구성을 알차게 해주면 이게 이제 독립변수, 그리고 작업 결과가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결과잖아요, 그렇죠? 결과이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 종속을 통상 어떻게 이제 그 약자로 좀 표현을 하냐면 X, Y 이렇게 표현합니다. X, Y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직무 구성이 독립 그리고 작업 결과가 종속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두 가지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 조절변수를 더 첨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다시 종속변수에 전달하는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전달변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종속변수에 전달하는 변수다. 그래서 전달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변수라고 하는 것은,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강도상 조절하는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강도를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만드는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였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매개변수는 뭐라고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것을 종속변수에 전달하는 변수다. 그래서 전달을 어떻게? 새로운 변수로 이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달 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논리적 정교성을 높이기 위한 변수로서 바로 징검다리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징검다리 변수. 징검다리가 된다. 징검다리가 되어서 전달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직무 구성을 알차게 하면 작업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 나쁘진 않은데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 정교성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더 치밀하게 이제 우리가 논리를 가다듬어서 자, 직무를 알차게 구성을 해주면 재미있고 보람되게 구성을 해주면 개인의 심리 자체에 영향을 받아서 이 영향을 받은 심리가 작업 결과를 좋게 만든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좀 더 정교하죠. 그렇죠? 더 설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정교성은 설명력이죠. 설명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 변수는 전달을 해주면서도 설명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느냐? 예전에 아주 이제 예전에 뭐 1960년대, 70년대 연구는 대부분 그냥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다. 이것을 이제 밝혀내는 연구들이 많았었는데, 자, 이것만으로는 설명력이 좀 다소 떨어진다고 현대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연구는 많이 없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 많이 없고, 이건 그냥 기본이고, 즉 원인, 결과는 기본이고, 이제 지금 학자들은 뭘 하느냐, 이런 거 계속 찾아내요. 설명 변수를 계속 찾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좀 더 이제 타당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개 변수들을 자꾸 찾아내게 된다. 자, 근데 조절 변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원인, 결과 사이에 바로 독립 변수의 그 효과를 중간에서 강도로 조절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강하게, 더 약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요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개인의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서 이게 더 강하게 될 수도 있고 약하게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강하게 될 수도 있고 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두 군데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선 독립 변수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 매개 변수는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종속 변수 관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원인 그리고 이게 결과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조절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직무를 알차게 구성을 해주게 되면 직무를 알차게 재미있고 보람이 있게 구성을 해주게 되면 개인의 심리 상태가 그냥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확 이렇게 증폭된다는 거예요. 심리 상태를 좋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성장 욕구 강도가 다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한 일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정도로 증폭되지는 않고 그냥 좋아지긴 하는데 완만하게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개인의 심리 상태가 있을 때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은 결과가 엄청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 욕구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일 하는 거, 그냥 정신적인 피로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업 결과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둔화된 상태로 이렇게 좋아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절 변수는 강도를 조절한다는 요 사이에서 아주 강하게 또는 미약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또는 미약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조절 변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다르다. 완전 증폭되느냐 아니면은 미약하게 그냥 좋아지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죠.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그죠. 직무특성 모델에서 본 개념입니다. 인사관리 시간에 공부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경조 시간에 공부를 하기도 하는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2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거 잘 보세요. 원래는 뭘 연구했었다고요? 바로 핵심 직무 차원, 직무를 알차게 구성을 해주면 개인과 작업 결과가 지금 좋아진다. 요거까지만 연구를 했었다는 거. 아주 옛날에는 그냥 X, Y 이렇게만 이제 연구했었는데 설명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헤크만과 올드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는 좀 너무 단순하니 우리가 연구해본 결과, 그 연구가 이제 실증 연구이기도 하지만 문헌 연구예요. 그래서 문헌을 막 다 찾아봤더니 그 3단 논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A는 B다. B는 C다. 이걸 찾아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A는 B, B는 C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내게 된 변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 X, Y이긴 한데 이 논리적인 그 정밀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 심리 상태를 알아내게 됩니다. 이게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쉽게 이해하려면 징검다리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 차원을 알차게 구성해주면 결과가 좋아져. 근데 이거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가 달라지더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의미를 남다르게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면서 결과 인식을 완전 다르게 해. 그래서 결과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훨씬 논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인 타당성, 즉 설명력이 높아진다. 단 여기 이제 그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우연히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뭐가 있다? 종업원의 성장욕구 강도라고 하는 게 둘이 똑같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다 각각이 있는 것인데 같은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업원의 성장욕구 강도, 자존에 대한 열망, 그리고 발전에 대한 어떤 그 희망과 의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 증폭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성장 욕구 강도가 있는 사람은 직무를 이렇게 구성해주면 중요 심리 상태상 아주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닌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적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가운데 과정을 또 한번 다시 보시면 중요 심리 상태의 이 영향이 결과에도 미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 성장 욕구 강도가 큰 사람은 아주 이제 모티베이션도 크게 일어나고 결과도 좋아지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어떤 모형이죠?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 조절 변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인사관리 시간에 이렇게까지 공부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변수라고 하는 거 몰라도 됩니다. 인사관리 시간에는 변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 경영 조직에서는 자, 이게 독립 변수죠. 이게 종속 변수죠.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되죠. 원인, 그리고 결과, 그리고 사이에서 설명력을 높여주는 매개 변수, 그리고 강도를 조절해주는 바로 조절 변수가 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모형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
다 있잖아요. 그죠? 모두 이제 지금 토탈 패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교수님이 많이 내기도 하고 자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 자체의 그 의도 있기도 하지만 이 모든 변수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직무 특성 모델이 독립, 종속, 그리고 매개 변수, 조절 변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21페이지에 보시면 독립, 종속, 그리고 매개 변수, 조절 변수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교수님이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독립이 모형이 있을 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종속이 무엇이 있을 때 모형이 있을 때 무엇에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좀 물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 이제 나중에 직무 만족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을 공부를 하는데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직무 만족, 조직 몰입,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종속 변수에 해당이 된다. Y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Y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 즉 독립 변수에는 뭐가 있는지 한 5가지 정도 제시해 보시오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막 머리 아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결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직무 만족 그리고 조직 몰입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는 요 3가지가 Y 즉 결과 변수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럼 영향을 미치는 X에는 뭐가 있는지 한 5개 써보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공부를 좀 해야 지식이 있어야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해두고 제가 요 파트가 나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여기에 해당되는 X 5가지를 한번 서술해 보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낼 수 있다. 근데 낼 때 이제 그 독립 변수가 뭐고 종속 변수가 뭔지 알아들어야 지금 이걸 묻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대부분은 친절하신 편이에요. 친절하신 편인데 이걸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분 쉬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